목포 창성장의 옥담입니다. 자, 이번 주 사회부 최주연 기자가 이것을 준비했는데요. 최 기자, 자 여기 보니까 세 사람 실루엣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 누군가요? 네, 이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근황이 궁금하실 이 3인에 대한 소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 근황이 궁금한 분 바로 이 단발머리의 여성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손혜원의 근황은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노심초사, 검찰조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네. 2달 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이 휩싸인 손혜원은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탈당을 한다라는 단어보다는 당적을 내려놓는다는 그 단어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제2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혜원은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된 이후에는 이렇게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7일이죠. 국회 본회의 개회식에서 어렵게 손혜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동료 의원과 간단하게 또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여유 있는 모습의 손혜원 의원. 자, 근데 검찰 수사는 지금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자, 손 의원 둘러싼 의혹, 사실 여부도 검찰을 통해서 가려질 텐데 압수수색도 지난주에 있었죠? 네, 최근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었는데 검찰은 지난 1월에 수사를 착수하기 시작해서 한 달여 만에 목포시청과 문화재청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말씀하신 대로 목포 창성장을 비롯해서요. 문제가 되고 있는 손혜원 보좌관의 자택 등 총 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손혜원은 당일에 SNS를 통해서 이 빨리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당당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손혜원과 관련 인물들을 소환하겠다는 방침인데 손혜원의 소환 날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 검찰 수사 빨리 개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국회에서 본 모습도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는데, 자, 그런 검찰 수사와 별개로 손혜원 동생분이 폭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부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담이 될 만한 요소가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네. 먼저 말씀하신 남동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남동생 A씨는 이 손혜원 의원의 말과는 좀 다르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창성장의 실소유주가 손혜원 의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한때 손혜원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 이런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단순 해프닝으로 확인된 적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직접 기자회견을 이렇게 열어서요. 손혜원 재산에 대해서 폭로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회도 손혜원에 대한 징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손혜원에겐 부담일 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한 심사 대상을 한창 논의 중인 상황인데 징계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손혜원 측은요. 일단은 동생분의 주장을 포함해서 이 제기되고 있는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 네. 이러면서 빨리 검찰 조사를 받고 싶다. 자신이 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좀 더 앞으로 나가고 싶겠다라는 그런 짧은 심정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빨리 검찰 조사를 받고 싶다는 심경을 밝히면서 동시에 또 변호한 대응 전략 같은 것들도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네, 두 번째 인물, 간간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바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이야기입니다. 김 전 수사관의 최근 근황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까요? 갈 길은 멀고 기다릴 사람도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 전 수사관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비위 의혹으로 사건이 시작됐었는데 어느덧 굉장히 방대한 의혹으로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부터 민간인 사찰 그리고 비위 감찰을 묵살한 의혹까지 다양한 고발건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네. 검찰도 수사를 아주 조용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도 김 전 수사관을 참고인 혹은 고발인 피의자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김 전 수사관 측은 이 핵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관련 인물들을 직접 조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인물들이라 하면 본인에게 지시를 했던 윗선 상관들을 이제 좀 조사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최근 수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동부지검에서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위 묵인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관련된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일단 당사자부터 소환 조사하기 전에 그 전에 해당 인물들을 좀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전 수사관의 첩보 대상이자 또 금품을 받았다고 알려진 박 비서관의 전 검찰 동료이죠. A 변호사를 지난 7일에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관련자를 모두 소환 조사한 다음에 이 박 비서관을 비롯해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라고 결론을 내고 난 뒤에도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신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익신고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그에 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익위는요. 지난 19일이죠. 김 전 수사관이 신청했었던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이첩을 했습니다. 네. 이 정확한 수사를 해볼 만한 내용이다. 이런 입장을 권익위가 발표한 거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김 전 수사관의 신분이 공익신고자에 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검찰청은 이 내용을 다시 서울 동부지검으로 이첩을 한 상황인데요. 네. 검찰은 이 수사를 맡고 있는 기관이 동부지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 사항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첩 입장을 내놓은 상황인데 사실 이걸 두고도 일각에서는 서울 동부지검으로 일이 너무 과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실루엣의 세 번째 주인공은 누가 되겠습니까? 네, 세 번째 주인공 바로 신재민 사무관이네요. 맞습니다.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죠. 네. 청와대가 KTNG 인사계획과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이야기입니다. 네. 신 전 사무관은 지난 1월부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서울대병원 관계자와 통화를 간단하게 해봤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퇴원한 것으로 병원 내부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신전 사무관 부모님은 최근에 신전 사무관이 묵었었던 곳이죠.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자택도 계약을 해지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로로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신전 사무관의 소식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듣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주영 기자 2주 후에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